코로나19 팬데믹이 거의 2년이 되어가고 조지아주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종식 기미는커녕 새 변이 오미크론 출현 등 더 악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또한 연말을 맞아 각종 모임과 쇼핑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일 기회가 잦아지면서 바이러스 확산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캐서린 툼이 조지아 주 보건부 장관은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다양한 문제는 발생되고 있으며 해결 노력 또한 계속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툼이 장관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잘 듣고 있다며 현재 조지아 주민 가운데 5명이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툼이 장관은 오미크론이 다른 변종에 비해 치명적이진 않지만 전파력이 강한 만큼 조지아주 확산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스터샷 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연말에 가족들과 함께하기 전 백신 접종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조지아주에서는 백신 접종을 시작한 후 1년 동안 6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이 1차 접종을, 550만 명이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까지 120만 명의 조지아인이 부스터샷을 접종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존슨앤존슨의 코로나19 얀센 백신 접종자에게 드물지만 나타나는 혈전 부작용을 고려해 백신 접종 대상을 재검토했습니다. CDC 자문기구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 ACIP도 얀센 백신 접종 대상자 가운데 50세 이하 여성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제약사 존슨앤존슨이 개발한 코로나19 얀센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16일 목요일 기준 약 1,600만 명입니다. 얀센 백신 접종자에게 드물지만 심각한 혈전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자 지난 4월 접종을 일시 중단했다가 재개되기도 했습니다. You want to make sure that safety is the important issue here. We are totally aware that this is a very rare event. We want to get this worked out as quickly as we possibly can. And that's why you see the word pause. In other words, you want to hold off for a bit. 이후 혈전을 유발할 수 있다는 논란이 계속되자 결국 지난 15일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존슨앤존슨 얀센 백신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CDC 자문기구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 ACIP는 회의를 통해 얀센 백신의 혈전 문제에 대해 자료를 재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ACIP가 이번 회의를 통해 얀센 백신 접종 대상을 축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성과 고령 여성에 비해 30세에서 49세 여성에게서 혈전 발생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CDC가 얀센 백신 접종 대상자에서 50세 이하 여성을 제외할 가능성이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선 얀센 백신은 18세 이상 모든 성인이 접종이 가능합니다. 이들 중 혈전을 유발한 사례는 50여 건이며 사망자는 9건입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귀네 카운티 경찰과 조지아 한인범죄예방위원회는 14일 커피 위드 컵 행사를 통해 연말을 맞아 발생하는 범죄 예방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특별히 연말을 맞아 집 앞에 배달된 소포를 훔쳐 달아나는 좀도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귀네 카운티 경찰은 절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라는 한글 안내문을 비롯해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전단지를 비치해 참석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귀네 카운티 경찰은 카운티 주민들의 다양한 언어 사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언어 장벽으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러 언어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커피 위드 컵 행사 참석자들은 경찰들과 담소를 나누며 평소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귀네 카운티 경찰은 특별히 연말을 맞아 장난감 후원을 받았으며 모아진 장난감은 지역 어린이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한편 조지아 한인범죄예방위원회 측은 협회가 창립된 12월 16일을 범죄 예방의 날로 지정해달라며 주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존 스크릭 씨는 지난 13일 존 브래드베리 차기 시장 당선자를 비롯해 시의원들과 레크레이션 앤 파크 자문위원들 그리고 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리 크릭 공원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204에이커 면적의 코리 크릭 공원에는 산책로와 조명이 설치된 스포츠 코트, 그리고 천연 잔디와 인공 잔디가 함께 깔려있는 놀이터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벨로드와 로저스 브리지 트레일에 건설되고 있는 코리 크릭 공원은 2023년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12월 16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5,137만 2,187명, 누적 사망자는 82만 4,095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8만 5,381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019명 증가했습니다. 주변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변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130만 3,549명, 누적 사망자는 2만 6,00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886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4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네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1만 6,317명, 누적 사망자는 1,446명입니다. 수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218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없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1만 6,170명, 누적 사망자는 1,703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393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없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새 변이 출현으로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자 최근 1년 반 만에 부활한 뉴욕 브로드웨이 공연이 연이어 취소되고 있습니다. 뉴욕을 상징하는 대표적 명소로 꼽히는 브로드웨이 극장가는 작년 3월부터 운영을 중단했다 지난 9월 공연을 재개한 바 있습니다. 브로드웨이는 관객과 출연자 모두에게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방역 조치를 취했으나 확산세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번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주크박스 뮤지컬인 티나와 뮤지컬 해밀턴, 연극 해리포터와 저주받은 아이 등 다수의 공연 일부가 취소됐습니다. 예상치 못한 공연 취소로 관객과 제작자 모두 큰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의회가 주한미군의 현 인원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2022 회계연도 새 국방수권법 NDAA를 처리했습니다. 상원은 이날 7,680억 달러의 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 예산을 포함한 국방수권법을 찬성 88표, 반대 11표로 가결했습니다. 새 법안에는 한미동맹 강화와 28,500명의 주한미군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주한미군을 현 인원 미만으로 줄이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감축 제한 조항은 삭제된 채 통과됐습니다. 불법 주차 차량을 이동하지 못하도록 바퀴에 채우는 이른바 차량 부트에 대한 조지아주 대법원 판결이 나와 건물주와 사업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트레일러 차량 소유주인 포레스트 앨런 씨는 지난 2018년 딥캣 카운티 소재 쇼핑몰에 차량을 주차했습니다. 이에 건물주는 해당 차량에 부트를 채웠고 앨런 씨는 건물주에게 $650를 내고 차량 부트를 풀었습니다. 이후 앨런 씨는 쇼핑몰인 웨슬리 채플 크로싱과 일부 테넌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숀 앨런 라그루아 판사는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비록 건물주라고 하더라도 벌금을 부과할 합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며 앨런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상으로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